산업기계설비기술사 관련된 과목 중에 기계설계학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기계설비기술사는 기존의 유체기계기술사와 산업기계기술사가 통합이 되었죠. 통합이 되어서 산업기계기술사로 종목이 변경되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산업기계기술사 종목에 관련된 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21세기의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서로 인접 학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기계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혹은 제어를 한다든가 혹은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학문의 여러 가지 영역이 넓혀지는 것은 21세기의 모든 분야가 전기나 전자, 기계가 접목한 그런 다양한 통감의 어떤 그 학문이 전개를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기계기술사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는 기계설계학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그 IT 기본 공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IT 공차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요소를 결합을 할 때, 즉 결합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하나의 부품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죠. 대부분 두 개 이상의 부품이 서로 결합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차가 거기에 적용이 됨으로써 회전할 부분은 회전하고, 그 다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부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따라서 이와 같은 공차들은 우리가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여기 부분에 관련된 계열을 먼저 살펴보면은 KS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KS라는 것은 한국공업규격이죠. 즉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한국 산업규격의 약자로 해서 KS로 이렇게 우리가 명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IT 공차가 IT 01에서부터 IT 16까지 이렇게 해서 18등급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50mm 이하의 지수에서는 IT 01에서 IT 16까지 이렇게 18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또한 IT 01에서 IT 04까지는 게이지에 관련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또한 IT 05에서 IT 10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는 끼워 맞춤 공차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T 11에서 IT 16까지는 끼워 맞춤이 아닌 끼워 맞춤이 아닌 공차에 대해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가지로 분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규정을 한다는 것은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이 업무를 추진할 때 통일성을 주고 또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규격화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 끼워 맞춤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끼워 맞춤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끼워 맞춤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축을 기준으로 하는 축 기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구멍을 기준하는 구멍 기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 기준은 스몰 h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
구멍 기준은 대문자로 해서 구멍 기준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 끼워 맞춤 종류와 계산해가 나왔는데 우리가 끼워 맞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끼워 맞춤의 종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출 때가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헐거운 끼워 맞춤 있죠. 헐거운 끼워 맞춤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 있죠. 중간 끼워 맞춤 있고,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헐거운 끼워 맞춤에는 여기에는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한다. 그래서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하는 것이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최대 잼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하죠. 그래서 최대 잼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하고, 억지 끼워 맞춤은 어떻습니까? 최대 잼새와 그 다음에 최소 잼새가 존재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끼워 맞춤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그 틈새, 클리어런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헐거운 끼워 맞추면 주로 어떤 부분에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유지 보수를 빈번하게 하는 부분, 또한 부품을 수시로 분해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손잡이, 예를 들면은 손잡이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간 끼워 맞춤은 어떻습니까? 중간 끼워 맞춤은 주로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에 우리가 중간 끼워 맞춤을 사용을 하고 있죠. 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 직선 어떤 운동을 하다든가 부품이 이럴 때는 중간 끼워 맞춤을 해서 거기에 공차를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와 같은 부분에는 중간 끼워 맞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은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베어링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어링은 어떻습니까? A류는 하우징에 고정이 되고 내류는 축에 고정이 돼서 거기서 베어링 부분만 회전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헐거운 끼워 맞춤에 관련된 거기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헐거운 끼워 맞춤. 먼저 거기에 구멍과 축이 있죠. 구멍과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최대 지수, 구멍의 최대 지수, 이것을 우리가 A라고 표시하고, 여기에 50.025mm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을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이거를 49.975. 그 다음에 최소 지수를 우리가 b로 표시하고, 이 b를 50.000.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b로 축을 표시하면은 49.950.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그러면 최소 틈새는 어떻게 되는가? 최소 틈새. 최소 틈새를 보면은 결국은 B에서 마이너스 A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B가 뭐죠? 구멍의 최소 치수가 되겠죠. 구멍의 최소 치수에서 A, 축의 최대 치수를 빼짐으로써 우리가 최소 틈새의 어떤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멍의 최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축의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50에서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9.975를 빼줌으로써 우리가 얼마가 납니까? 0.025가 나오겠죠. 2호가. 그 다음에 최대 틈새는 뭡니까? 최대 틈새. 최대 틈새는 A에서 마이너스 B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A는 어떻습니까? 구멍의
최대가 되겠죠. 구멍의 최대에서 그 다음에 축의 최소를 빼주면 되죠. 축의 최소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구멍의 최대가 얼마입니까? 50.025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죠. 49.950 이렇게 해서 0.075가 나오죠. 이와 같이 이것은 결국은 여기에 축이 있으면은 이 축이 있으면은 구멍은 결국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의 어떤 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결국은 최대 틈새가 되겠죠. 최대 틈새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대 틈새가 되고 최소 틈새는 어떻습니까? 축이 더 커지면서 축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좁아지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헐곡 끼워 맞추면은 최대 틈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억지 끼워 맞춤. 이 억지 끼워 맞춤은 잼새가 존재하죠. 그래서 최대 잼새와 최소 잼새가 존재하는 것. 최대 잼새와 최소 잼새가 여기서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억지 끼워 맞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멍과 축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구멍이 A가 50.02고 그 다음에 축 스몰루 A가 얼마죠? 여기서 최대가 되겠죠. 축의 직경이 최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50.050. 그 다음에 구멍의 최소가 되는 것을 B로 했을 때 여기서는 50.000. 그 다음에 축의 최소가 됐을 때를 스몰로 B로 했을 때 50.034. 이렇게 했을 때 최대 잼새는 어떻게 되는가? 최대 잼새. 최대 잼새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A에서 마이너스 라지 B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A는 어떻습니까? 축의 최대가 되겠죠. 축의 최대에서 마이너스 B가 뭐죠? 구멍의 최소가 되겠죠. 구멍의 최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50.050에서 마이너스 얼마죠? 여기 B죠. 50.000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얼마가 나옵니까? 0.05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최소 잼새. 최소 잼새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죠? 거기서 B에서 결국 A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B는 뭐죠? 축의 최소가 되겠죠. 축의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뭐죠? 여기에 A는 구멍의 최대가 되겠죠. 구멍의 최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B가 얼마죠? 스몰 B가 50.034 마이너스 여기에 A가 얼마죠? 50.0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죠? 0.009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최소 잼새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중간 끼워 맞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중간 끼워 맞춤. 이 중간 끼워 맞추면은 우리가 두 개가 존재하죠. 틈새와 잼새가 존재하는데 최대 잼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한다. 최대 잼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하는 것이 중간 끼워 맞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멍과 축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먼저 구멍을 우리가 A라고 해요. 이 A는 최대 치수가 되겠죠. 그래서 50.025. 구멍의 최대 치수는 A를 스몰 A로 표시하고 50.011. 그 다음에 B를 구멍의 최소 치수로 보고 이것을 50.000. 그 다음에 축의 최소 직경을 B로 하고 스몰로 B로 해서 49.995가 되겠죠. 그렇죠? 최소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 잼새를 먼저 보면은 잼새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스몰로 A에서 라지 B를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A가 얼마죠? A가 축의 최대 치수가 얼마죠? 50.011 마이너스 구멍의 최소 치수가 얼마죠? 50.000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0.01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틈새는 어떻게 되죠? 최대 틈새는 A에서 B를 빼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가 얼마입니까? 구멍의 최대 치수가 되죠. 그래서 50.025에서 마이너스 B가 얼마죠? 축의 최소 치수 49.995가 되죠. 이거를 빼주면 얼마입니까? 0.030mm가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중간기호 맞춤에서 최대 잼새와 최소 틈새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세 개의 기호 맞춤, 즉 헐거운 기호 맞춤과 중간 기호 맞춤, 억지 기호 맞춤에 대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 기호 맞춤에 관련된 내용은 수시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자동 하중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하중 브레이크. 자동 하중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자동에 의해서 결국은 하중의 상태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제동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 하중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원심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원심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사의 원리를 이용한 나사 브레이크가 있고, 두 가지가 자동 하중 브레이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원심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원심 브레이크. 이 원심 브레이크는 보통 자중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원심 브레이크가 사용하고 있고, 축에 원심 디스크와 드럼을 설치해서 자중에 의해서 하강을 할 때 그 원심력에 의해서 제동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심 브레이크가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제동력이 발생하는 거죠. 단점으로는 하강 속도가 원심력이 작용할 속도보다 느리면은 제동력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원심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유지하도록 해줘야만이 원심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사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 나사 브레이크에 대해서 살펴보죠. 나사 브레이크는 나사 체인 도르래에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나사 브레이크는 체인 도르래를 사용한다. 도르래를 사용하고, 체인을 잡아당겨 무거운 물체를 들고 내리는 그런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체인을 잡아당기면 쉽게 내려오지만은 자중에 의해서 하강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양쪽의 어떤 무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즉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상태는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어떤 무게와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무게가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하고, 여기서 잡아당기면은 결국은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상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나사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상단 도르래분에서 나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왼 나사와 내치 폴, 멈춘 디스크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결국은 잡아당길 때만 어떤 그 내려오고, 그렇지 않으면은 라쳇 폴에 의해서 그때그때 순간순간 제동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사 브레이크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자동 하중, 하중의 원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 기계나 혹은 건설 현장,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것을 안전의 어떤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브레이크 시스템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의 우리가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